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인데요. 1단원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감하며 대화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나요? 공감하며 대화해야 하는 까닭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공감하며 대화를 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상대의 입장, 처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상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대화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대화의 양도 많아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방법들을 우리 일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자, 먼저 1번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았을 거예요. 좋은 대화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대화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대화란 어떤 대화였나요? 말해볼까요?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볼게요. 좋은 대화.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대화일 수 있겠네요.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은 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 이것도 좋은 대화일 수 있겠죠. 자,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일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거죠. 현욱이가 쓴 일기를 가지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요청을 했잖아요. 자,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토요일. 날씨 비 오다 캠. 엄마 고마워요. 오늘은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외출하신 부모님께서 늦게 오시는 날이다. 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고 저녁밥도 챙기기로 했다. 엄마 아빠께서 오시면 피곤하실 테니까 우리가 저녁밥을 해먹자. 나는 동생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도 했다. 그릇을 다 씻고 나서 프라이팬도 닦기로 했다. 프라이팬이 잘 닦이지 않네. 나는 고민하다가 철수세미를 쓰기로 했다. 부모님께서 냄비 같은 것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철수세미로 프라이팬을 문지르니 금세 찌든 때가 벗겨져 나갔다. 저녁 늦게 부모님께서 돌아오셨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잘 있었니? 예, 저희가 저녁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했어요. 설거지까지? 우리 현욱이 다 컸네. 흐뭇한 얼굴로 부엌을 둘러보시던 엄마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다. 현욱아, 혹시 프라이팬도 닦았니? 예, 제가 철수세미로 문질러 깨끗이 닦았어요. 뭐라고? 철수세미로 문질렀다는 말이니? 예, 수세미로는 잘 닦이지 않아서 철수세미를 썼어요. 엄마는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다시 웃음을 띠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구나. 그렇지만 금속으로 프라이팬 바닥을 긁으면 바닥이 벗겨져서 못 쓰게 된단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나는 금세 부끄러워졌다.
죄송해요 엄마. 집안일을 도와드리려다가 오히려 프라이팬만 망가뜨렸어요. 엄마는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한 현욱이 마음이 엄마는 정말 고마워.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한순간에 봄눈 녹듯 풀렸다. 자, 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일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3. 현욱이가 쓴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현욱이가 설거지를 할 때 철수세미를 쓴 까닭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프라이팬이 잘 닦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선생님은 이런 경험 있습니다. 새로 산 프라이팬을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철수세미로 박박 닦았었는데요. 결국에 흠이 나서 흠집이 생겨서 못 쓰게 되고 말았죠. 2번, 현욱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웃음을 띠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2번, 현욱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다시 웃음을 띠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말해봅시다. 그렇죠. 현욱이가 실수를 해서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에 어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자, 현욱이가 실수를 해서 번거로운 일이 생겼지만 현욱이의 착한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 2번 질문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엄마의 이런 자세, 이렇게 다시 웃음을 띤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현욱이가 실수를 해서 번거로운 일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3번,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공감하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감한다고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3번도 선생님이 미리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자,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현욱이 엄마의 대화겠죠? 찾았나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한 현욱이 마음이 엄마는 정말 고마워. 자, 이 표현이 공감하는 대화,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뭐예요? 힌트, 입장, 처지라는 말을 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또는 처지라는 말을 생각해서 써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엄마가 현욱이 처지에서 생각하며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현욱이가 쓴 일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이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이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과는 관련 없지만 좋은 표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표현에 엄마의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은 어떻게 풀렸다? 한순간에 봄눈 녹듯 풀렸다라고 했죠.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한순간에 풀렸다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이걸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봄눈 녹듯, 봄눈 녹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눈은 보통 어떤 계절에 많이 내리나요? 그렇죠. 겨울에 많이 내리죠. 그런데 봄철에도 가끔 추운 날씨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삼한사온이라고 하죠. 예.
봄에 눈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봄은 겨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태양빛에 의해 눈이 녹는 것보다 봄철에 눈은 더 녹는 속도가 어떻겠어요? 빨리 녹겠죠. 맞아요. 봄눈이 녹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행 속도나 상황의 흐름이 빠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빠르게 풀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봄눈 녹듯이라는 표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4번 다음 페이지에요. 현욱이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설거지까지 우리 현욱이 다 컸네. 자, 어머니께서 이때 한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었죠. 공감하는 대화의 첫 번째 방법,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자, 두 번째예요. 현욱이가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프라이팬만 망가뜨렸어요. 자, 만약에 어머니께서 프라이팬이 망가뜨린 것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현욱이를 혼내셨을 수도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현욱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네, 고마움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구나. 즉 입장을 바꾸고 처지를 바꾸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공감하는 대화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한 현욱이 마음이 엄마는 정말 고마워. 공감하며 말하기까지. 자, 이것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자, 이 방법을 한번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공감하며 듣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 부모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참 고마웠어. 선생님께서 내 처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 표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경청하기.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기. 자,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기. 자신과 상대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기. 세 번째, 공감하며 말하기.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생각하며 말하기. 자, 위에 빈칸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빈칸, 선생님이 힌트는 주겠습니다. 힌트 뭐냐면요. 힌트 누가 줄 거냐면 또 우리 반에 저랑 또 친한 친구죠. 정현이가 힌트를 줄 거예요. 정현이 와보세요. 정현아, 지금 우리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인데요. 자, 힌트.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지금 체크해 놓은 표시대로 읽어봤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표시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친구들한테 이거 힌트 줄 건데요. 한번 정현이가 어떤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반 정현이가 말한 거 들었어요? 자, 한 번만 더 말해주겠습니다. 정현아,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그렇죠.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를 여기 분홍색 빈칸에 쓰고요. 구체적인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활동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표를 완성한 여러분들의 결과를 놓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